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살짝의 톤 다운이 들어간 이런 색감이에요. 그럼 바로 이제 쿠션을 사용해 주려고 하는데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어요. 오늘 겟레디 위스 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예쁜 블러셔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 이거 바로 겟레디 위스 미 때 소개해야지 했었던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의 새로운 색감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 무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겟레디 위스 미 찍을 때 이야기했으면 하는 좋은 주제들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들에서 세 가지를 추려봤거든요. 이제 제가 지방 이식을 한 지 2년 정도가 넘었는데 지방 이식에 대한 후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제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덜어내려고 노력하는지 제 생각들 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쓰는 이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요거를 지금 일단 발라준 상태고요. 바로 이제 다크서클을 커버해주려고 하는데 이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있잖아요. 진짜 제 365일 화장대에 있는 제 필수템 같은 존재예요. 제가 베이스를 바꿔도 이 컨실러는 바꾸지 않고 매일 쓰는 아이템인데 이제 이게 1호, 이게 3호인데 똑같이 피치, 베이지, 그린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호가 조금 살짝 더 라이트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7호에서 21호 사이의 피부톤이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3호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고 또 4호는 이렇게 보랏빛이랑 노란색이랑 베이지 컬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는 약간 톤업용으로 쓰기 좋은 이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한 편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지방 이식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또 보면은 제가 여기 코 밑에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콧볼 옆에 자체도 약간 붉은기가 있는 타입이고 또 여기 입 주변이 좀 얼룩덜룩하게 색소들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컬러 코렉터로 커버를 해주는 게 완전 필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거는 빵꾸 내고 매일 사용했을 정도로 잘 쓴 아이템이지만 오늘은 새 제품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피치 컬러로 다크서클을 커버해주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는 원래 좀 더 얇게 발라주기 위해 브러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굳이 약간 브러쉬로 바를 필요가 없겠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발라줬는데 진짜 이렇게 좀 쉽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특별한 기술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살 두들겨가면서 발라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또 그린 컬러로 여기 코 옆에까지도 저는 이렇게 좀 커버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여기 코 밑에 흉터가 있는 이유가 어렸을 때 진짜 완전 아기 때 코 밑에 딸기 반점이라고 약간 흉터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입술을 이렇게 위에 까보면은 여기 입술 안까지 그 흉터들이 번져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심했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코 밑에 다 이렇게 딸기 반점 흉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성인이 되면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거를 엄마가 흉터 없애자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병원에서 마취 크림을 안 바르고 해야지 더 효과가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취 크림을 안 바르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당연히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오징어 탄 냄새 나고 그게 약간 좀 트라우마로 다가온 거예요. 한 번 받고 그게 너무 아파서 그 후로 레이저 치료를 안 받겠다.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언젠간 받긴 할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 너무 아팠던 기억 때문에 약간 선뜻 다시 피부과에 가서 이거 치료를 받을 자신이 없다고 할까나? 베이지 컬러로는 약간 입가 주변에 조금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컬러 코렉터로 1차로 커버만 해줘도 피부톤이 완전 균일해 보이면서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는 아무리 바뀌어도 이 컨실러는 진짜 매일같이 썼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안 써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올리브영 컨실러 카테고리에서 1위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매번 쓸 때마다 진짜 더샘은 컨실러가 짱이다 하면서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곧 3월달 올리브영 세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힙팬이 되셨던 분들은 새 제품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꼭 써보시고요. 그럼 바로 이제 쿠션을 사용해 주려고 하는데 피 쿠션에 쿠션 글라스 내추럴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굉장히 투명하고 맑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도 사용한 지 엄청 막 오래되진 않았는데 딱 처음에 사용하고 이 쿠션이 주는 그 피부결 느낌이 너무 맑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방 이식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결국에는 추천하냐 추천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실은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부작용을 겪거나 뭐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짝의 좀 아쉬움들이 오래 가서 이 정도의 생각이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방 이식 시술을 하려는 사람한테 완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아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 이식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얼굴에 살이 많이 없고 볼륨감이 아예 없고 다크서클이 그때 진짜 심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얼굴이 진짜 굉장히 퀭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 보이는 그런 게 싫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시술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몸 자체는 굉장히 마른 편이거든요. 저는 뼈대도 진짜 얇고 그냥 아예 살이 좀 많이 없이 마른 편인데 이게 얼굴에 1차를 하고 난 후에 2차를 하고 나니까 볼륨감이 생긴 건 좋은데 몸 자체는 좀 말랐는데 얼굴에만 딱 이렇게 좀 볼륨감이 생긴 것 같아서 살짝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거를 안 하자니 앞볼륨이 아예 없고 이렇게 꺼진 듯한 그런 얼굴형은 싫으니까 그래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지방이식 2차 시술까지 하고 나서 이제 빵 터지거나 이렇게 웃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 볼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진짜 난생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볼살이 진짜 빵빵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게 진짜 어느 정도 지방이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어색했고 뭔가 살짝 애매하게 얼굴이 부은 듯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작년 6월에 발리 여행을 가서 댕기열에 걸려서 왔잖아요. 그때 제가 현지에서 일주일을 입원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때 살이 완전 쪽 빠져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약간 그런 제가 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조금 살짝은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은 얼굴에 살이 오르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볼륨감이 생긴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좀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고 제가 지방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심부볼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여기가 약간 좀 볼록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심부볼 때문에도 하고 나서 초반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댕기열 걸리고 나서 살이 한번 쪽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입원하면서 한 3kg인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신부볼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 존재감이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볼이 없으셨던 분들은 신부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시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1차로만 끝내는 병원도 있는 반면에 2차, 3차까지 하는 병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한 번만 수면 마취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면 마취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할 때 한 번 생지방을 많이 뽑고 이제 냉동해놓고 다음에 또 시술할 때 그걸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생지방을 바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바로 넣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생지방을 뽑고 바로 쓰는 그 시술 방법 자체가 더 프레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확실히 음식 같은 경우에도 사놓고 냉동을 해놓은 것보다는 바로바로 사서 해먹는 게 더 신선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이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차 때 생지방을 뽑을 때 뒷허벅지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멍이 엄청 심하게 들었어요. 그냥 허벅지 뒷면이 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아파했어요. 그게 어쩔 때가 제일 아프냐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아프긴 한데 이제 차 타고 갈 때 방지턱 나오잖아요. 그 방지턱에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느낌만 받아도 진짜 허벅지가 너무 아팠단 말이죠. 그게 진짜 아픈 게 일주일 정도를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때도 또 허벅지가 그렇게 아파야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2차 때는 1차 때만큼 막 심하게 멍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과정이 좀 번거롭다. 세 번째는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마 요쪽에 살짝 좀 꺼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자로.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그때 댕기열 걸린 이후에 살이 한번 쭉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얼굴 살도 진짜 많이 빠져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이렇게 좀 꺼진 듯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이마 이쪽이랑 이쪽이 볼륨감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1차 할 때도 여기 그 중간이 꺼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2차 때 잘 채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얼굴상의 구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2차를 하고 나서도 이게 붓기가 빠지고 어느 정도 딱 생착이 되고 난 후에 또 여기 가운데가 꺼진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인상 쓸 때 이렇게 써지는 그 부위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독 여기 눈썹 사이 이쪽 이마에 그 부분만 지방이 좀 꺼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한때는 제가 필러를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나저나 제가 최근에 졸렌 그 눈썹 탈색제로 눈썹 색깔을 뺐는데 확실히 좀 눈썹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메이크업이 가벼웠으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네 번째는 제가 원래 막 트러블이 올라오는 피부 타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부과에 가서 이게 혹시 지방 이식 때문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거냐는 질문은 하진 않았어.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타입이 아닌데 어느 순간 제가 막 1년 반 전부터 피부가 안 좋아졌으니까 이게 혹 막 지방 이식 때문인가? 라는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피부 관리를 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괜찮지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 당시에 혹시 이게 지방 이식 때문에 내가 자꾸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건가? 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이게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방 이식 때문에 뾰루지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고 지방 이식 시술하고 싶은 분들은 시술을
병원 잘 알아보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섀도우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요거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라는 컬러인데 요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봄 소프트 혹은 봄 라이트이신 분들이 쓰시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특히나 이 팔레트 이름에 봄바람아라는 이름이 들어간 만큼 봄에 진짜 사용하기 좋은 컬러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을 그대로 일단 먼저 읽어보자면은 아주 가까웠던 오래된 친구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영님의 인간관계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친했든 가까웠던 관계들과 멀어지면 정이 많아 미련을 많이 두는 편인지 아니면 쿨한 편이신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MBTI가 ENFJ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못 끊어냈어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 사람마다 근데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배려와 이해가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가깝고 오래된 친구라도 그런 배려나 혹은 이해가 없으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구체적인 사연을 얘기를 하면은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저랑 멀어진 사람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가깝고 너무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물어봤는데 친구의 답변이 그때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약간 그 답변이 오히려 진짜 오해보다 더 상처되는 말들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이 되게 상처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참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이 컬러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막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였다면은 진짜 3, 4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만나기 시작했고 근데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예전과 다르다는 거를 눈치채고 저한테 혹시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봐서 제가 실은 막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했던 말들이 굉장히 좀 상처로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약간 그때 당시에 변명하듯이 자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듣고 뭔가 내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들었고 마음이 그때 많이 다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뭔가 그 후로 만나거나 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저라면은 제 친구한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말을 했다는 거에 실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계기가 있다면 당연히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때 그 말을 듣고 친구를 바로 못 끊었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진짜 너무 가깝고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진짜 여러 번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진짜 거의 아예 제 관계를 끊기까지가 한 1년 정도가 걸렸는데 저는 오래되고 가까운 친구라도 어떠한 계기가 있다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친구라면은 좀 뭔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이해를 하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저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혹은 친구가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그냥 그 관계를 쭉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은 제 진짜 친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완전 즉흥적인 타입이에요. MBTI도 저랑 완전 정반대거든요. 저는 ENFJ인데 친구는 ISTP 아니면 ISFP인 친구예요. 그래서 완전 MBTI가 정반대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집이랑 학교랑 멀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 항상 같은 패턴에 살게 되잖아요. 등교 시간에 등교하고 정해진 밥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냥 진짜 그 규칙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 친구의 이런 성향을 몰랐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21살에 친구랑 처음으로 뉴욕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가 즉흥적인 성격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친구는 제가 계획적인 성격이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때는 MBTI가 유행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유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친구의 그런 성향 때문에 저는 너무 반대되는 성향이니까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좀 약간 빡친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때 그냥 재밌게 그냥 놀다 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그걸 굳이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잘 재밌게 놀다 와서 제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실은 나 그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다 라고 얘기를 좋게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 듣고 되게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잘 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작년 3월 달에 제가 친구랑 일본을 갔는데 그게 같은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저를 더 훨씬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친구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그냥 유도리 있게 이제 맞춰서 여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감동받았던 게 친구가 오히려 제 성격을 아니까 더 찾아보고 비행기 내려서 숙소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런 동선이라든지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친구가 너무 나를 배려해준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진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배려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냥 어떤 상황이 놓여지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막 아이 메이크업이 무거워지면은 번지고 앞머리에 막 찔리고 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마스카라도 잘 안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앞머리 때문에 더 뭔가 빨리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아이 메이크업을 진짜 간단하게 당연히 저도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여러 인간관계들을 마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은 20대 초반에 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되게 성격이 정이 많고 진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이런데 이런 성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실은 20대 초중반에 많이 봤고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은 걸 배웠어요. 블러셔를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이다 보니까 블러셔를 잘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다크서클이 있다 보면은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블러셔를 해줌으로써 좀 더 뽀샤시하고 생기를 넣어주면 확실히 덜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톤과 잘 맞는 블러셔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다크서클을 가리는데 한 가지 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디올의 누룩이랑 데상트라는 컬러를 구매했어요. 얘는 약간 이런 핑키시한 소프트 베이지 컬러인데 아니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봤는데 진짜 이거 무조건 이거 완전 내 건데 싶은 거예요, 컬러가. 그래서 가서 실제로 봤는데 역시나 예뻐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서 왔고 얘는 완전 이런 매트 타입의 뽀송뽀송한 이런 살짝의 톤 다운이 들어간 이런 색감이에요. 핑크 허니팝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만한 컬러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데상트라는 컬러도 구매를 했는데 얘는 약간 맥의 웜소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만한 컬러이지 않을까 싶고요.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약간 이거는 맥의 웜소울이랑 약간 누드팝이 생각나는 컬러라면 얘는 약간 핑크 허니팝
같은 색감이거든요. 실은 제가 이때 가서 둘 중에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두 개 다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이거 하나만 쓸 때도 있고 두 가지 같이 사용해 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블러셔를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앞볼 위주로 블러셔를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조곤조곤한 텐션과 트렌디한 분위기로 작고 요정 같은 비주얼이 귀여워서 오랜 구독자인데요. 영상이나 피드를 보면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면 민망한데 히히. 저는 이상향이 높아서 부합할 때까지 일을 잘 시작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세영님은 일이든 컨텐츠든 여행이든 간에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궁금해요. 긴 내용이라면 영상으로 짧게나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제가 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것도 친구들이 좀 몇 번 말해줘서 알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뭔가 내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은 좀 완벽한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너의 일상 같은 거를 올려주면은 구독자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었고 제가 막 한참 쇼츠랑 릴스도 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약간 왜 이렇게 나는 마음만 먹고 이렇게 실행에 못 옮기지? 왜 이렇게 나는 시작하는 게 어렵지? 라는 생각을 이제 친구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걸 이제 준비하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남자친구도 이런 제 일 이야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그냥 제 말버릇이 있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뭐 잘해야지 약간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오빠가 그것보다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왜 나는 재밌게 못하고 이렇게 뭔가 결과만 생각하지? 저 원래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예전에 남자친구가 시대철님이 어떤 예능에 나와서 했던 말을 짧게 쇼츠로 만든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 어디에서 1등하고 뭐 어디에서 대상 받은 거 기분 좋은 거는 2, 3주 가는데 그 뭐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혹은 곡을 녹음하는 과정 그런 과정은 기억이 평생 간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이제 예민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기억은 평생 가기 때문에 되게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식의 이제 얘기였어요. 그 말이 되게 좋아서 제가 영상 올릴 때 더보기란에 그 링크도 함께 같이 첨부해서 올릴게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러게 왜 나도 뭔가 영상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내 일상이 결국에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제 일상인데 왜 나는 항상 업로드를 해야 된다. 맞춰진 제가 목요일날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목요일날에 꼭 영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까? 왜 나는 이거를 재밌게 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그제서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진짜 재밌게 하자.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일단 립을 바르면서 더샘의 세미스 에이드샷 틴트를 발라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어요. 5호 로즈 히비스커스랑 6호의 애플 시나몬이라는 컬러인데 이 로즈 히비스커스는 딱 되게 예쁜 이런 로즈빛 그런 컬러이고요. 그리고 요 애플 시나몬 컬러는 정말 애플과 시나몬이 섞여져 있는 이런 브릭 색감이 살짝 담긴 컬러인데 오늘 요 두 가지 컬러를 함께 발라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살짝 입술 안쪽에만 딥한 느낌을 넣어줄게요.
이게 촉촉한 타입의 제품인데 요즘에 이런 촉촉한 틴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광택감이 인위적이지 않고 딱 적당한 그런 예쁜 내추럴한 광택감을 가진 제품이라서 이 틴트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눈썹을 좀 탈색해서 그런지 요 뭔가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오늘 바른 블러셔를 2가지 같이 레이어드해서 발랐는데 컬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처럼 봄 소프트이거나 가을 뮤트이신 분들은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무언가 하나 일을 시작하기까지가 준비 과정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때는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추진력을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언가를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긴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무거운 마음보다는 가볍게 시작하고 그거를 점점점 디벨롭 해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을 할 때 재밌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슬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은 나가서 남자친구랑 커피 한잔 할 계획입니다. 오늘 상의는 다이애고널에서 보내주신 옷인데 이렇게 입어봤어요. 스트랩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서 연출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뭔가 오프숄더 느낌으로 연출해서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제가 좋아하는 아르케 데님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약간 기니까 끝에 롤업 해주고 오늘은 새 옷 입고 아웃도어 걸치고 이렇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딥티클 로빠삐에 요거 뿌려줄게요.